여러분 안녕하세요. 서울 강동갑 출신 국회의원 신동우입니다. 그 지역구 관리나 이런 거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해요. 이제 저같이 구청장을 하다가 오면은 힘든 게 그겁니다. 제가 강동구청장 시절은 구청장의 활동 모델가 그 구 아닙니까? 그렇죠. 그러니까 현장을 많이 다녀요. 주민들 많이 접촉하게 되고. 제가 국회의원 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사람 국회의원 되더니 이거 볼 수가 없어. 지역에서요. 네. 찍어주니까 그 다음에 너무 나서질 않아. 이런 불평을 하지요. 저는 지역구 활동은 물론 시간을 내서 주민들을 만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네.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발전이 필요할 때 국회의원이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. 예를 들면 우리 강동의 경우 작년에 지하철 9호선 연장하는 네. 문제를 놓고 우리 서울시하고 국토교통부하고 네. 좀 갈등이 있었어요. 또 구청부가. 네. 그럴 때 이제 제가 구청장이라면 그걸 해결을 못하지만은 네. 제 방에 국토교통부 담당 국장 두 사람 다 오라고 그러고 네. 서울시 담당 국장도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. 그래서 확정이 돼서 지금 원래는 그 보훈병원 뒤까지 돼 있던 지하철 9호선을 네. 우리 고덕지구까지 연장하는 것을 작년에 확정을 했습니다. 뭐 이렇게 도와드리는 것이 그 지역구 관리를 한 저는 첫 병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군요. 그래서 네. 국민들께서 좀 현장에서 좀 얼굴 보기 어려우시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고 네. 꼭 필요한 사업은 제가 챙기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네. 오늘은 국내 크라우드 펀딩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최전방에서 뛰고 계신 한 분을 만나보겠습니다. 네, 국회의원이시죠? 네, 신동우 의원 나오셨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우선 그 소득과 연계해서 그 투자 한도를 정해놓는다 이런 말이 있던데 네. 쉽게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? 지금 이 법안 논의에서 제일 핵심 쟁점 중에 하나입니다. 네네. 그래서 네. 뭐냐면은 네. 자 창업을 쉽게 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좀 열어줘야 된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자 네. 그러나 한편 또 한편으로는 이거 선의의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난다면은 네. 이 제도를 만든 국가를 원망하면 어떡할 것이냐. 네, 선의 피해자들. 선의 피해자들이. 피해자들. 네.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또 한편으로는 선의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두 가지 목표를 한꺼번에 달성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그렇군요. 지금 기본 원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한 사람이 한 회사에 투자할 수 있는 규모를 500만 원 이하로 되어 500만 있습니다. 원까지. 500만 원. 500만 원 아. 이하. 너무 그리고 어때요? 작지 지금 않나요? 저거요? 돈이 많으신 네, 거예요? 돈 아니. 많이 버시는 것 같아요. 네, 손민아 500만 원 씨. 이하라고 네. 하면 근데 이게 이 한도니까. 이제 네.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특징이 하나가 네. 모든 사람들이 집단 지성을 이용해서 소액으로 출자하도록 그렇죠. 만들고 그렇죠. 소액으로. 이게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큰 사업 아닙니까? 그렇죠. 좋은 아이디어가 네. 물론 성공할 경우에는 큰 대박이 나지만 네. 실패도 많이 하죠. 그럼요. 그럴 때 네. 아마 그 정도 내가 술 한 잔 먹었으면 치지 아. 하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규모로 많은 사람이 출자하도록 하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. 존경하는 이석현 부의장님,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, 이완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, 서울 강동갑 출신 새누리당의 신동우 의원입니다. 전통적으로 건전재정을 유지해오던 우리나라가 한계에 봉착했습니다. 최근 몇 년간 여야가 복지 확대를 주장하며 재정 지출을 늘려왔습니다. 이제 더 이상 계속해서 이 상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.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느냐 아니면 복지를 이제 줄여야 하느냐 고민할 때가 됐습니다. 그러나 저는 그보다도 먼저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것은 우리 정부의 돈 쓰는 방식을 점검해야 합니다.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님에도 예산이 배정되거나 필요한 사업이라 하더라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는 사례를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. 국민들께 세금을 더 걷자고 하려면 복지를 줄이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런 비효율을 먼저 정리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. 지난해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고보조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약 1000개의 사업에 38조를 편성했습니다. 지방자치단체도 이에 맞춰서 매칭으로
23조를 편성해서 61조를 이 이름으로 썼습니다. 사업의 제목만 본다면은 정부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에 참여한 지방자치단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형식입니다. 아주 멋있는 사업입니다. 자, 이제 국고보조 사업으로 추진된 한 사업의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표 1을 좀 봐주십시오. 여러분들 단말기에. 이것은 전국의 연도별 박물관 현황입니다. 2000년도 전체 우리나라 박물관은 235개였고 32개가 공립박물관이었습니다. 2012년도 국립박물관은 326개로 늡니다. 이것은 10년 사이에 10배로 늘어난 겁니다. 그동안에 평균 80억씩 써서 약 2조 3천억이 투자됐습니다. 이 결과 우리나라 박물관이 이제 인구 대비로 보면 아시아 1등입니다. 세계 8위입니다. 자, 이렇게 만든 국립박물관 어떻게 운영되는지 최근에 감사원에서 실태 조사를 했습니다. 물론 훌륭하게 운영되고 있는 박물관도 여러 개 있었습니다. 그러나 전체적으로 운영 상태가 아주 부실하다는 것이 조사 결과입니다. 전라남도와 경상남도의 경우 국립박물관 65개 중에서 35개는 박물관으로 등록도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 10곳은 하루 방문객이 30명도 안 됐습니다. 정부는 이 국립박물관 짓는데 40% 지원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박물관 하나 짓는데 100억이라면 40억은 정부가 국고보조금으로, 30억은 광역자치단체가, 30억은 시군이 낸 겁니다. 이거 참 유혹적인 장치 아닙니까? 군수 시장으로 보면 30억만 내면 100억짜리 박물관 질 수 있는데 이거 안 하겠어요? 자, 이렇게 늘어나고 보면은 중앙정부 공무원들은 각 지역의 문화 인프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하고 아주 보고하고 칭찬받았을 겁니다. 또 시장 군수들, 국회의원들 국가 예산 따다가 우리 동네에 박물관 지었습니다 하고 얼마나 광내고 자랑했겠습니까? 자,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쓴 결과 국민들은 효과를 못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. 혜택을 못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. 자, 이제 질의하겠습니다. 총리께 질의하겠습니다.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. 자, 이 사업순 보셨죠?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맞습니다. 예. 총리께서 이 국고보조 사업의 결과 쓴 우리 박물관 사업 어떻게 생각하세요? 돈 쓴 방법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? 예, 저도 의원님 제시한 그 표에 대해서 깜짝 놀랐습니다.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. 지사하실 때 저도 자치단체장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사업 운영하는 거 보고 문제점이 있다는 걸 느끼셨지 않습니까? 예, 예. 물론 제일 큰 책임은 필요하지도 않은 절실하지도 않은 박물관 신청해서 지은 시군 이게 문제가 있죠. 그런데 저는 이런 재정 지출 제도가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는 겁니다.